볼륨이 크고 학교 시험에서 기말범위에 들어가고 기말범위에서 굉장히 귀엽지 벡터에 대한 걸 가지고 이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대학 가서 벡터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지금 너네가 선택 체제에서 선택 3개 체제에서 몇 개 체제로 해서 순위 확통 체제로 바뀌었지. 맞지? 이렇게 선택 체제에서 미적분과 기하와 확통을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확통 체제로 바뀌었잖아. 맞지? 근데 이 체제로 바뀌면서 내가 봤을 때는 금방 돌아오거든. 여튼 너네 거 금방 돌아. 왜 그러냐면 이 기하하고 미적이 선택 체제에서 아예 그 뭡니까 수능 과목에서 배제가 되면서 원래는 그 심화수학이라고 해가지고 기하하고 미적을 수능에서 한 번 더 보려고 했었던 거 알아? 그럼 모르지. 그러니까 제2외국어처럼 기하하고 미적을 합쳐서 심화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수능 과목 하나 더 늘리려고 했었거든. 너네 때. 그래가지고 미친 커리를 타려고 했었는데 얘가 아예 사라져서 이제 확통체제로 바뀌었는데 얘네들이를 빼면서 어느 학교 교수들 특히 제일 그 잘 나가는 학교 서울대 교수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심지어 교수까지 됐는데 애들한테 그 뭡니까 벡터의 뜻을 알려줘야 되냐. 아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벡터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수학을 할 때 일단은 뭐 대학부터 하는 게 중요하겠으나 여러분이 뭐 공대를 선택하든 뭐 의대를 선택하든 메디컬을 선택하든 자연과학을 선택하든 정말 중요한 파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벡터라는 것 자체는 수학에서 하나의 표현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현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표현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가? 성분이 총 몇 개가 있는 거냐면 2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분이 어떻게 2개가 존재하는 거냐면 크기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까지도 이제 결합이 되는 거야. 방향이라는 개념까지도 결합이 되는 그러한 물리량 혹은 수학적인 양을 우리가 벡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벡터랑 완벽하게 대조되는 물리량 혹은 수학적인 양이 뭐냐면 스칼라예요. 스칼라는 뭐만을 갖는 친구냐면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벡터라는 것 자체는 이제 크기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중요성까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야. 방향에 대한 중요성까지 대두가 되는 거지. 혹시 그 물리 해본 사람? 지금 물리 하고 있는 사람? 물리하면 처음에 물리 선생님께서 벡터 스칼라 설명하시지 않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거랑 다를 바가 없어. 근데 물리랑은 다르게 우리는 이 벡터를 진짜 수학적으로 연산하는 작업들을 오늘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벡터라는 것 자체는 성분 2개를 갖는다. 크기와 뭐 방향에 대한 그 성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스칼라라는 그 친구는 뭐만을 지금 다룬다? 크기만을 다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스칼라는 뭐 수량, 개수, 몸무게, 키 이런 수치들로만 구성이 된 물리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벡터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힘, 방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때리는 각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 맞지? 그 다음 또 뭐? 속도, 가속도 혹은 위치의 변화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방향까지도 고려하는 벡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기본적으로 벡터라는 친구는 방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벡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점 2개가 필요해. 그럼 얘는 시작하는 점이지. 얘를 뭐라고 볼까? 시점 이렇게 볼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끝나는 점이지. 얘는 뭐라고 볼 거냐면 종점 이렇게 볼 거야. 됐지?
그럼 시점과 종점을 뭘로 연결할 거냐면 이제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할 거야. 이거 우리가 벡터라 부른다고 생각해 주면. 알겠지? 그러면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벡터의 크기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지금 용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따분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시점을 A라고 놓고 종점을 B라고 놓는다면 이 벡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입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선분 표시 대신 화살표 표시를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노트 안 하라는 거는 그냥 다 적혀 있으니까 그냥 밑줄 치면서 읽으시면 돼요. 됐지? 그다음 이 친구를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그냥 소문자 A로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니? 그럼 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어야 되는데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은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뭘 붙여버리면 돼? 이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되겠다. 이 정도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 벡터의 크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벡터를 정의하거든. 이건 용어를 좀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무슨 벡터? 단위 벡터. 다음 무슨 벡터? 영 벡터를 정의합니다. 단위 벡터는 뭐죠? 너네 단위원이 뭐였어? 단위원. 유니서클 해가지고. 응? 반지름 1이고 중심 원점이 1이었지. 그럼 단위 벡터는 어떤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부르냐면 단위 벡터는 기본적으로 2라고 좀 많이 쓰거든. 이 2라는 단위 벡터는 크기가 몇인 친구? 그냥 1인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를 뭐라고 부르거든?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뭐? 단위 벡터. 괜찮니? 오케이? 그럼 0벡터는 뭐냐면 크기가 몇인 벡터? 0인 벡터를 그냥 0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0벡터는 그냥 엄밀히 따지면 그냥 점이랑 되는데 점.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0벡터 자체. 오케이? 괜찮지? 근데 단위 벡터는 크기가 몇인 벡터? 1인 벡터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벡터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서로 같은 벡터를 조금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서로 같은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서로 같은 벡터라고 그러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벡터라는 것 자체는 어차피 방향성만 존재해.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서 끝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가 중요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벡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무슨 이동을 했을 때? 무슨 이동을 했을 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일치하는 벡터를 우리가 서로 같은 벡터다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평행 이동했을 때 뭐가 되는 벡터를 서로 같은 벡터? 일치하는 벡터를 같은 벡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두 벡터가 평행 이동해서 일치된다면 그냥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없지 않아요. 괜찮니?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평행사변형을 들 수 있어요. 내가 평행사변형 A, B, C, D를 딱 그렸을 때 지금 BA라는 벡터가 있지. 맞아. 그 다음 무슨 벡터가 있냐면 CD라는 벡터가 있어. 얘네들은 같은 벡터일까 다른 벡터일까? 같은 벡터. 왜? 평행 이동하면 완벽하게 뭐하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충분히 A, B라는 벡터랑 무슨 벡터가 C, D라는 벡터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괜찮나요? 괜찮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같은 벡터에서 한 가지 벡터를 다시 정리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역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역벡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점과 무슨 점을 종점을 완벽하게 바꾼 벡터를 우리가 역벡터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AB라는 벡터랑 무슨 벡터? 시점과 종점을 바꾼 BA라는 벡터는 완벽하게 서로 역벡터 관계지. 맞아? 그럼 역벡터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그럼 뭐하고 뭐를 스위치하라는 거야? 시점과 종점을 스위치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예시를 든다면 충분히 BA라는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AB 벡터라고 쓸 수 있고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어? 마이너스 CD 벡터로도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쓰시면 돼요.
괜찮니?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이면 뭐하고 뭐를 바꾸는 거다? 시점과 종점을 바꾸는 거. 이 정도만 조금 인지하고 있으시면 좋을 거야. 알겠니? 이거 한번 용어 정리 한 번만 다시 해보자. 페이지 1쪽 읽어보시면서. 여기 세화형은 문과가 없어. 그런 게 없어 이제? 몰라? 있어? 이거는 세화가 문과 교육. 그런가? 문과가 있긴 하구나. 쌩문과 아예 기하 안 하는 문과도 있지 않아? 기하는 필수야? 아니지, 기하가 안 하는 문과 있죠. 경제수학 선택한. 기억이 있고. 원래 상무 문과도 있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벌써 입안에서 2명이 기하 안 하겠다고 문과로 바꿨어. 나랑 합성하는 애들도 있는데 문과로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근데 거짓말 치고 이제 고2 중간만 끝나도 이제 바탕 포기하는 애들이 내가 봤을 때는 50명이라고 생각해. 모든 진짜 거짓말이죠. 내가 이 학원에서 기하를 맡게 됐지만 2학기 때 기하하는 애들이 몇이나 생길까.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이쪽으로 넘어갈 건데 페이지 이쪽 옆에 빈칸에는 이제 좀 노트를 할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노트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조금 실전 개념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는 벡터라는 친구를 뭐 할 거냐면 연산을 할 거야. 벡터를 연산할 거야. 오케이? 그럼 벡터를 연산할 건데 너네가 아는 연산은 총 몇 가지냐? 기본적으로 숫자를 연산할 때 4가지가 있죠. 더하고, 그 다음 뭐 빼고, 그 다음 뭐 곱하고, 그 다음 뭐 나누는 게 있지. 그럼 벡터의 연산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얘도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 하는 거? 더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는 거? 빼는 거. 오케이? 근데 곱하는 게 달라. 벡터는 곱하는 게 총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는데 내적과 외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내적은 오늘 시간 안 할 거야. 다음 시간에 내적을 할 거야. 내적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외적은 교육과정이 없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내신 대비할 외적은 설명할 거야. 왜냐면 외적을 알아야지만 뒤에서 조금 빠른 풀이가 이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외적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이 내적까지는 교육과정이 있고, 솔직히 말해서 벡터 킬러는 내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적이 너무 중요하고, 벡터 킬러는 솔직히 말해서 더하기 빼기 내적을 합친 거랑 공간동이랑 결합돼서 그게 벡터 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벡터에 대한 뭐부터 연산을 해볼 거냐면 덧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벡터의 덧셈은 크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 이건 노트하고 들어가자. 벡터의 덧셈은 크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어. 교과서에 명백하게 적혀있는 게 아니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삼각형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평행사변형법이 있어. 오케이? 삼각형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어떤 벡터의 종점과 어떤 벡터의 시점이 일치할 때 삼각형법을 쓸 거야. 다시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면 삼각형법.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평행사변형법은 두 벡터의 뭐가 일치할 때 쓸 거냐면 시점이 일치할 때 쓸 거야. 그냥 단순하게 더하는 게 아니야. 1 더하기 1은 2 이런 개념으로 벡터를 더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잘 봐. 여기 A라는 벡터랑
여기 B라는 벡터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어떤 벡터가 있냐면 B라는 벡터랑 C라는 벡터가 있어. 오케이? 즉 A, B라는 벡터가 있고 B, C라는 벡터가 있어. 그러면 더하는 녀석의 뭐와 종점과 더하는 녀석의 뭐가 시점이 일치하고 있지. 맞아? 그럼 걔네 둘이를 더하면 무슨 벡터가 나오냐면 에이스 벡터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각형법이라고 부릅니다. 해석이 돼요? 돼? 그 다음 두 번째 평행사변형법은 뭐냐면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어떤 벡터가 있냐면 A, C라는 벡터가 있어. 그럼 완벽하게 지금 두 벡터가 뭐가 일치하고 있어? 뭐가 일치하고 있어? 시점이 일치하고 있지. 맞아? 그럼 시점이 일치한다면 B에서 AC랑 평행한 벡터, 그 다음 C에서 AB랑 평행한 벡터를 해서 무슨 사변형을 그리는 거야?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 점을 A'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얘네 둘이를 더한 벡터가 얘랑 똑같다. A.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얘는 완벽하게 같은 이야기지. 평행사변형법도 충분히 이 친구를 이쪽으로 무슨 이동을 시켜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시점과 중점을 일치시켜서 더해버려도 상관은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이쪽에 살짝 공간 남겨놔야 돼. 다른 것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오케이? 됐니? 근데 그 이전에 이거는 말로만 좀 설명을 할 건데 거기 두 번째 볼드체 된 거 뭐예요? 벡터의 덧셈의 기본 법칙. 오케이? 덧셈의 기본 법칙은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알겠지?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노트는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너네가 이제 이 벡터의 덧셈을 어떻게 실전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첫 번째, 삼각형법이에요. 삼각형법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 삼각형법은 반대로 돌리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 벡터의 분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삼각형법은 이렇게 합치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AC라는 벡터를 AB 더하기 BC라는 B라는 하나의 점을 도입해서 분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이 점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또점이라고 부를 거야. 또점. 왜 또점이라고 부르냐면 그냥 또 다른 점 이렇게 부를 거야. 또 다른 점. 또점. 그래서 또점 거치기를 항상 진행할 거야. 또점 거치기. 또점.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대표적으로 도형 내에서 이 벡터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대표적으로 또점이 될 수 있는 후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원의 중심, 두 번째는 뭐냐면 수직인 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또점이 될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괜찮니?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벡터의 덧셈하는 저 알고리즘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 알겠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원을 하나 싹 그려볼게요. 괜찮아? 그 다음 원 외부의 점 A를 하나 싹 그려볼게요. 됐지? 그 다음 원 위의 점 P를 한번 딱 찍어볼 거야. 그럼 충분히 다음과 같은 AP라는 벡터를 정의할 수 있지. 근데 잘 봐야 된다. 이 AP라는 벡터를 딱 관찰을 해봐. 맞지? 그럼 P라는 친구가 원 위를 움직이지. 근데 이 AP라는 벡터를 관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왜 어려울까?
벡터의 성분은 총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첫 번째 뭐하고? 크기와 방향이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P가 움직였을 때 뭐도 변화하고 크기도 변화하고 방향도 모두 변화하지 않아. 맞아. 그럼 문제를 풀 때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점 거치기를 계속 할 거라고. 또점 거치기. 그럼 원이 등장하면 대표적인 또점이 뭐가 될 거라고? 중심. 나중에 이제 공간상에서도 할 거야. 그럼 공간에 구가 등장한다면 구에서의 또점은 뭐가 되는 거야? 구의 중심이 되는 거야. 다를 바가 없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원의 중심을 내가 5라고 본다면 충분히 5를 가지고 AP라는 벡터를 AO 벡터 더하기 OP 벡터로 뭐 할 수 있어요? 분해시킬 수 있지. 그래서 삼각형과는 압도적으로 분해가 중요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었니? 이해되니? 근데 이렇게 분해시키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렇게 분해시키면 AO라는 벡터는 크기도 방향도 일정하지. 맞아. 근데 OP라는 벡터는 뭐는 일정하고 크기는 일정하고 바뀌는 대상이 뭐만 바뀌는 거야? 방향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정말로 쉬워졌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 위에 점이 등장한다면 그 다음 원 내부여도 상관없고 외부여도 상관이 없거든? 그런 녀석이 등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뭘 이용해서? 또점 거치기를 이용해서 벡터를 뭐 해보자? 분해해보자라는 느낌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거야. 괜찮니? 그럼 내가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 예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오늘 좀 내가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보도록 할게.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다음같이 서로 매접하는 4개의 원이 있어요. 그려보시죠. 네,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줄게요. 그래서 여기 이 접점 뭐예요? 이 접점을 내가 A라고 볼게. 그 다음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볼게. 얘는 지금 정점이고 얘는 동점이지. 오케이? 그 다음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을 Q라고 볼게. 그럼 얘는 정점이고 얘네들은 동점이지. 여기가 되겠어? 그랬을 때 너네가 뭘 판단해 볼 거냐면 AP라는 벡터와 AQ라는 벡터를 더해 볼 거야. 괜찮아? AP라는 벡터와 AQ라는 벡터를 더해 볼 거야. 괜찮니? 근데 더한 녀석이 지금 뭘 관찰하고 있는 거야? 크기를 관찰하고 있는 거지. 그럼 벡터의 크기를 찾으려면 이 친구를 하나의 벡터로 바꿔내야 되겠지. 맞아?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만 보면 이거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잘 봐. 지금 여기 A라는 벡터 점이라는 게 있고 지금 다음과 같이 여기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고 크기가 완전히 똑같고 방향 서로 반대야. 그럼 지금 A, B랑 A, C를 더하면 무슨 벡터가 돼? 그러니까 이런 두 관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역벡터 관계라고 그랬지. 그럼 원벡터와 역벡터를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영벡터가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이 문제를 딱 풀 거야. 지금 원이 등장했지. 맞아. 그럼 원이 등장하면 뭘 찍자고? 중심과 완지점은 그냥 기본 생각이야. 그럼 난 여기다가 중심을 여기 찍어볼게. 중심을 여기 찍어보고 여기도 중심 찍고 여기도 중심 찍을게. 여기까지 부담스럽지 않지? 지금 이거를 관찰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A는 고정되어 있지만 Q는 여기로 움직이고 A는 고정되어 있고 P는 여기로 움직이니까 여기서 뭐 평행사변용법을 그려가지고 관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이해됐어? 그래서 어떻게 놓을 거냐면 내가 2점 5라고 놓고 2점 5'이라고 놨을 때 잘 봐야 된다. 잘 봐. 이 AP라는 벡터를 5라는 또점을 가지고 분해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AP라는 벡터를 5라는 또점을 가지고 이렇게 뭘 시키는 거야? 분해를 시키는 거야. 얘가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 마찬가지로 AQ라는 친구를 O'이라는 또점을 가지고 뭘 시키는 거야? 분해를 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돼? 근데 이 짓을 하면 잘 봐야 된다. 이 짓을 하면 A5라는 벡터와 A5'이라는 벡터는 완벽하게 서로 역벡터 관계지.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무슨 벡터가 사라지는 거야? 0벡터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소거가 된다. 돼요? 그럼 우리는 남는 벡터만 적어주시면 절대값 무슨 벡터? OP 벡터와 O'Q 벡터만 남지. 됐니? 그럼 근데 지금 얘네들이는 완벽하게 같은 벡터가 될 수도 있죠. 맞지? 평행한다. 아니 그 완전 일치가 된다는 평행이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OP 벡터의 최대값은 언제 생기냐? 길이가 언제 가냐? 이거죠. 당연히 뭘 지날 때? 뭘 지날 때? 중심을 지날 때 가장 길어지지. 됐니? 그 다음 똑같이 OQ'Q도 O'Q도 언제 가장 길어져? 중심을 지날 때 가장 길어지지. 그럼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두 벡터가 완벽하게 뭐야? 평행하지. 그럼 이 친구를 이쪽으로 평행이동시켜서 더해버릴 수 있지 않아? 맞아? 맞아? 돼요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녀석의 최대값은 3 더하기 3 해가지고 몇이다? 6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괜찮니? 괜찮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네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주어질 거거든. 오케이? 원이 나온 다음에 뭘 찍어서? 중심을 찍어서 벡터를 분해해보면 굉장히 관찰하기가 편하다. 이해되겠냐? 괜찮아? 그 다음 또점은 두 번째 뭐도 있다고 그랬어? 수직인 친구도 있다고 그랬지. 맞아? 그럼 수직인 친구도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직인 친구는 내가 여기서도 한 번은 보여준 건데 잘 봐. 지금 A, B, C가 있어. 삼각형 A, B, C가 있어. 근데 얘를 내가 완벽하게 무슨 삼각형이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 거냐면 이등변 삼각형으로 예시를 들어볼게. 괜찮니? 맞아? 오케이? 그럼 너는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해야 되는 생각이 뭐야?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수직 이등분 아니야. 이등분 생각해? 기본 생각인 거죠. 그럼 내가 여기 수직 이등분점을 H라고 설정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A, B라는 벡터와 A, C라는 벡터를 더하고 싶어. 괜찮니? 돼요?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수직인 점이 등장하면 얘가 또 점일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A, B라는 벡터를 A, H 더하기 H, B로 분해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있어? 괜찮아? 그 다음 A, C라는 벡터는 A, H 빼기 더하기 뭘로? H, C로 분해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니? 근데 얘를 딱 봤을 때 똑같이 다음같이 수직인 점으로 관찰하면 HB랑 HC가 완벽하게 무슨 벡터 관계야? 역벡터 관계지. 그럼 얘네 둘이를 더해 주시면 0벡터가 나온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소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관찰할 수 있냐면 미안해, 크기가 아니죠. 2배의 AH 벡터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괜찮니?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무슨 사변형법과 다를 바가 없냐면 평행사변형법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럼 이거 가지고 평행사변형법 옆에다가 이거 하나만 적어볼게요. 평행사변형법은 시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더할 때 쓰는 건데 평행사변형법은 기본적으로 이걸 기억하면 돼. 삼각형 연결 2배다. 이 생각만 하나. 평행사변형 즉 시점을 일치가 된다면 삼각형 연결 2배다. 삼각형 중점 연결이라고 해요. 삼각형 중점 연결 2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돼요. 그럼 삼각형 중점 연결 2배가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해 주셔요. 다음같이 우리는 평행사변형법으로 벡터를 더할 거지. 맞아? 근데 평행사변형의 광장 독특한 성질이 뭐야? 서로의 대각선은 무슨 이등분이야? 그냥 이등분하지. 그럼 충분히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삼각형에 뭘 잡아버리면 다음같이 중점을 잡아버리면 이 A, B라는 벡터와 A, C라는 벡터를 더하면 A, B라는 벡터와 A, C라는 벡터를 더하면 지금 2벡터잖아. 근데 이 벡터는 이 녀석의 몇 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 2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친구를 2배의 AM 벡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알겠니? 여기서 실수 배경은 그냥 살짝 좀 나온 거야. 알겠지? 이 AM이라는 친구를 지금 완벽하게 2배만큼 늘려버리면 앞에다 수도 이를 곱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괜찮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의 덧셈이 나오면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삼각형법은 압도적으로 분해가 빠르고요. 그리고 나는 웬만하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다음같이 삼각형 중점 2배로 그냥 생 벡터를 더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는 거야. 지금 삼각형법을 쓰든 평행사변형법을 쓰든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든 시점과 일점이 일치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지. 맞아? 그럼 만약에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시점끼리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더할 거야? 어떻게 하면? 일치시키게 만들면 되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같이 떨어진 벡터가 등장할 때 떨어진 벡터가 뭐 할 때가 있다? 등장할 때가 있다. 그럼 떨어진 벡터가 등장하면 무조건 무슨 이동을 시키는 거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왜 평행 이동을 시켜도 상관이 없다 그랬지? 벡터라는 거가 자체는 시점의 위치와 종점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떠한 점에서 어떠한 점으로 가는 크기와 방향만 중요한 거라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평행 이동에서 겹쳐지면 그냥 무슨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같은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벡터가 등장한다면 평행 이동해서 겹치게 만들어보자. 이게 핵심인 거야. 이해되겠어? 괜찮아? 그럼 뒤로 가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 문제를 아직은 못 풀고 그냥 예시를 하나 풀어. 문제를 좀 더 설명하고 풀어요. 예시 하나 풀어. 이거 지워도 돼? 예시를 그냥 내가 적어줄게. 너네가 이제 정육각형을 좀 많이 마주할 수 있거든. 정육각형이 생각보다 벡터에서 정말 많이 나와. 교과서 예제로도 많이 나와. 정육각형. 괜찮아? 그럼 너는 정육각형 성장하면 해야 되는 생각이 뭘까? 면접? 면접? 연장? 정육각형이 등장하면 무조건 정삼각형 6개로 쪼개서 기본 생각해. 어떻게 쪼개는 거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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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삼각형 6개로 쪼개는 거야. 알겠지? 괜찮아? 그럼 그랬을 때 잘 봐라, 잘 봐라. 내가 이 벡터를 A 벡터로 할게. 그 다음 이 벡터를 B 벡터로 할게. 그 다음 이 벡터를 C 벡터로 할게. 괜찮아? 그럼 너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벡터의 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 변의 길이는 줘야죠. 그냥 1이라고 줄게. 절대 3은 아니겠지? 어? 어? 예. 2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좋아. 잘 봐. 지금 세 벡터가 완벽하게 동떨어져 있지.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여기를 고정으로 C 벡터를 열로 옮겨도 얘도 C 벡터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맞아? 이 상황에서 C 벡터가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일까? 4가지인 거야. 이렇게 다 똑같은 벡터라고. 아니 여기 있어. 여기 C 벡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여쪽에 C 벡터가 있을 수도 있다. 저쪽 뉴욕에도 C 벡터가 있는 거야. C 벡터. 하여튼 C 벡터가 있는 거야. 됐지? 됐니? 그럼 지금 얘네들을 더하면 무슨 벡터가 돼?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중점 지나 2배. 얘가 지금 뭐 벡터 더하기 뭐 벡터야?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무슨 벡터랑 완전히 똑같아? A 벡터랑 완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배의 A 벡터가 되거든. 그럼 A 벡터의 크기가 몇이야? 2.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이다? 2다. 이렇게 쳐야 돼. 괜찮냐?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다시 2페이지로 들어가서 벡터의 뺄셈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뺄셈은 뒤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걸 언급할 거고, 지금의 벡터의 뺄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로 생각하자? 덧셈의 역과정으로 생각하자. 어차피 뺄셈은 덧셈의 역과정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역과정은. 근데 여기 한 가지만 적어. 방향주. 너네가 벡터 뺄셈할 때는 방향 때문에 지. 페이지 2페이지의 밑에 있어요. 밑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AB 벡터가 있고 다음과 같이 AC 벡터가 있어. 괜찮아? 돼요? 그럼 여기서 너네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 AB 빼기 AC 벡터와 AC 벡터 빼기 AB 벡터를 한번 구해볼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잘 봐. AB 벡터에다가 얘가 이항이 된 거지. 얘가 이항이 된 거지. 그럼 다시 생각해야겠네. AC 벡터에다가 무슨 벡터를 더하면 AB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C 벡터에다가 무슨 벡터를 더하면 AB가 나와. 당연히 CB 벡터인 거지. 그래서 이 벡터는 그냥 CB 벡터라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네? 그럼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자. 지금 무슨 벡터에다가 AB 벡터에다가 무슨 벡터를 더하면 AC 벡터가 나와. BC. 근데 얘는 BC 벡터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지?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때 이건 빠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뭐가 일치했을 때? 벡터 옆에서 뭐가 일치했을 때? 시점이 일치했을 때 그냥 뒤에서 앞으로 읽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뒤에서 앞으로 읽어서 그냥 적어버리는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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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OA 벡터 빼기 OB 벡터는 그냥 뭐라 쓰면 된다? 그렇죠. BA 벡터. 이렇게 읽어버려도 돼. 알겠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뒤에 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도 중요하거든? 근데 나중에는 얘가 더 중요해. 이게 나중에 이제 이따가 한번 쉬었다가 할 건데 위치 벡터의 개념과 이제 결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 그럼 뒤로 넘어와서 3페이지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 겁니다. 벡터의 뭐냐면 실수배 이야기. 실수배. 벡터의 실수배는 뭐냐면 어떤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다 실수 K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건 크게 케이스 분류 세 가지로 생각해줘요. K가 뭐일 수도 있어? 실수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맞지? K가 뭐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K가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럼 K가 양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양수니까 방향은 같고 방향은 뭐하고? 같고 크기가 완벽하게 몇 배가 되는 벡터다? K배가 되는 벡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 오케이? 됐니? 그럼 K가 0이면 그냥 0벡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지? 그럼 크기가 K가 0보다 작으면 당연히 방향은 뭐하고? 반대. 그 다음 크기가 똑같이 K배 되는 친구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크기는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절대값 K라고 생각해주시면 돼. 괜찮니? 네? 그럼 잘 봐. 여기 만약에 내가 A라는 벡터를 조그만하게 해줬어. 그럼 KA 벡터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어차피 방향은 같고 그냥 크기만 K를 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K가 음수라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방향은 같고 방향은 다르고 크기는 K 이렇게. 얘는 K가 뭐일 때? 양수일 때. 얘는 K가 뭐일 때? 음수일 때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벡터의 실수배 자체는 완벽하게 무슨 개념과 연결이 되냐면 벡터의 평행과 연결이 되고 이 벡터의 평행이 뭐랑 완벽히 연결이 되냐면 조금 이렇게 세점 일직선 문제랑 완벽하게 연결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괜찮아? 근데 이렇게 쓸게. 만약에 이게 무슨 벡터야? A라는 벡터를 개의한 거지. 근데 내가 그 벡터를 B라고 놓잖아. 그러니까 실수배해서 겹쳐지는 벡터가 있잖아. 두 벡터가. 맞지? 그럼 이러한 두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서로 평행하다고 적을 거야. 그러니까 벡터의 평행은 직선의 평행과 다르게 방향이 반대고 겹쳐져도 충분히 평행하다고 얘기해 주죠. 오케이? 그러니까 벡터의 평행은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서로 평행한 거야, 평행하지 않아? 평행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벡터를 포함하는 직선 두 개를 그렸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면, 그러니까 벡터를 포함한 두 직선이 평행하면 우리는 두 벡터를 그냥 평행하다고 정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네가 평행 조건이 등장을 한다면 실수배 조건으로 바꿔서, 혹은 실수배 조건이 등장한다면 평행 조건으로 바꿔가지고 조금 해석하는 방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완벽하게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L이라는 직선 하나를 싹 그려볼게요. 괜찮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세 점 A, B, C가 일직선상에 있는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C라는 벡터 관찰돼. AC 벡터 관찰되지. 오케이? 그 다음 무슨 벡터 관찰되지? AB라는 벡터 관찰되야 돼. 괜찮아? 근데 얘네들이 완벽하게 지금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무슨 관계? 실수배 혹은 평행 관계지. 맞아. 그럼 충분히 얘네들이는 평행하다라고 쓸 수도 있고, 평행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실수배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좀 기억해. 됐지? 돼요? 근데 벡터를 해석할 때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이 일치되도록 바꾸는 게 가장 좋아. 오케이? 지금 아직 시점이 없잖아. 만약에 이 상황 자체가 원이 등장한다면 원의 중심을 가지고 벡터 분해 치는 거고, 수직이 관찰되면 수직 쪽으로 벡터 분해를 치면 된다고, 또정 거치기를. 근데 지금 이 상황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오라는 또정 하나를 내가 싹 잡을 거야. 여기가 괜찮네? 그럼 벡터 분해 쳐볼게. AC라는 벡터는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AO 더하기 OC 이렇게 바꿔낼 수 있겠지. 근데 이 친구를 이제 이렇게 바꿔보자. 시점이 일치되도록 관찰하고 싶어서 이쪽에 넣을까? OC 빼기 OA 이렇게 바꿔낼 수 있겠어? 이게 이따가 설명은 완벽하게 위치를 적용해. OC 빼기 O 괜찮지? 오케이? 괜찮아? 아까 얘기했죠? AB라는 벡터는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OB 빼기 OA라고 바꿔낼 수 있다고. 반대로 얘가 등장한다면 시점 일치하는 그냥 뒤에서 아래로 줘. 그렇지? 그러니까 벡터 자체가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문제를 풀다가 얘가 앞쪽으로 주고 저쪽으로 주고. 솔직히 쉬운 문제는 얘가 나오지. 또 어려운 문제는 얘를 잘해. 오케이? 됐니? 그러면 충분히 여기 K 살려놓고 저 친구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5b 빼기 5a라고 바꿔냈으니 뭐 이거 부담스러운 친구 없지? 괜찮아? 그럼 이 친구를 너네가 OC로 한 번만 정리해볼게. OC로 정리 한번 해볼까? 그럼 OC로 정리해주면 여기 이렇게 이항을 해가지고 1-K5A 더하기 K5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괜찮아? 괜찮니?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친구를 완벽하게 이제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얘를 스몰 n이라고 쓴다면 m5a 더하기 n5b로 바꿔낼 수 있고 여기서 완벽하게 m 더하기 n이 2일 때에 성립하는 거지.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 여기까지 정리하고 내가 나중에 이따가 얘네들에 대한 의미까지도 다 생각할게. 괜찮니? 오케이? 그럼 기본적으로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면 평행하구나. 두 점 잡았을 때 벡터가 뭐하구나? 평행하구나. 아, 평행은 뭐구나? 실수배 관계구나. 근데 벡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된다? 또점 거치기로 분해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봐야 된다. 근데 얘를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 M5A 더하기 N5B가 OC인 형태고 M 더하기 2B인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너네가 OC는 M5A 더하기 N5B 형태인데 얘네들이 더했을 때 1인 형태가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럼 세 점은 일직선상에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게 쭉 등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OC 벡터는요 5분의 1 OA 더하기 5분의 4 OB 이렇게 등장을 할 때가 있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야. 근데 얘네들이 더하니까 몇이야? 1이지. 아 그러면 C, A, B는 어디 상에 있다?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역추론을 해줘요. 오케이? 이해되니? 괜찮아? 오케이? 그럼 나중에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얘가 나와도 충분히 뭐라고 해석해주면 돼? ABC가 일직선상에 있다. 근데 여기를 갑자기 이제 3으로 바꿨을 때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하셔야 돼. 오케이? 3으로 바뀌면 얘를 뭘로 바꾸고 3, 5b에다가 앞에다 뭘 곱해서 3분의 4를 곱해서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실수배를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느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문제 조금만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문제 풀 거냐면 4번. 나 5번. 7번. 10번. 이렇게 네 문제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5, 7, 10. 괜찮아? 오케이? 화장실 온 거. 4, 5, 7, 10. 시간 나오면 옆에 것도 풀어보시면 돼요.
일단 4번의 정답은 3이죠. 이거 안 해도 되나? 그냥 4번은 간단하게 지금 AB 벡터가 스몰 a 벡터 더하기 2b 벡터라고 주어졌고 CD 벡터가 KA 벡터 더하기 6b 벡터 그랬을 때 A, B가 둘이 평행하다는 거니까 A 벡터에다가 뭘 해주면 실수 배를 해주면 얘가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 괜찮아? 괜찮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 친구를 정리를 해주시면 MA 벡터 더하기 EM 벡터 B는 KA 벡터 더하기 6B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내가 설명을 하면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지 않을 때 이거 하나 기억해. M 벡터, MA 벡터 더하기 MB 벡터가 0 벡터가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너네 그 무리수 상등처럼 M의 값도 N의 값도 0이다라는 거 이거 하나 좀 기억하고. 교과서에서는 귀류법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증명은 쓸모없어. 대체 그냥 외워. 됐지? 오케이? 됐니? 그럼 여기서 충분히 너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얘랑 얘가 뭐하고 같고 얘랑 얘가 뭐하다? 같다라는 이야기로 충분히 전개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K 값은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전혀 어렵지 않지? 됐니?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은 휴강이 아니죠? 설이니까. 내가 화요일 날 확통을 깐 이유가 뭐냐면 기아 6회로 절대 못 끝나기 때문에 없고요. 그래서 설날 뭐 숙제라기보다는 이게 연습 문제가 43문제를 그냥 넣어놨어요 내가. 오케이? 연습 문제는 그래서 오늘 진도를 빨리 빼야 돼요. 내가 일부러 좀 더 넣어놓고 그래도 6, 7회차 때는 그래도 뭐야 무술 좀 더 시키고 나오고. 오케이? 근데 서초권 어딜 가도 7회로 기하는 분들이 없긴 하더라고. 개인적으로 빨리 하세요. 5번 가볼게. 오케이? 5번 보시면 지금 OA라는 벡터가 뭐라고 주어졌고 2배 A 벡터 빼기 B 벡터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 OB 벡터가 뭐라고 주어졌고 A 벡터 더하기 2B 벡터라고 주어졌고 OC 벡터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5배 A 벡터 더하기 MB 벡터라고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A, B, C가 어디 상에 있다? 일직선 상에 있다. 그럼 기억하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잘 봐. 다시 한번 정리할게. A, B, C가 일직선 상에 있다는 게 뭔 소리냐면 A, B 벡터와 B, C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야. 이 이론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됐지? 맞지? 그럼 A, B랑 B, C가 평행하다는 게 뭔 소리냐면 A라는 친구와 B, C 벡터는 서로 실수의 관계라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돼. 됐지?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또점 거치기를 통해서 다음같이 벡터를 뭐 할 수 있어? 분해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그럼 이 친구를 그냥 주인공으로 적어볼게요. OC로 적어. 여기서는 OB로 적는 게 깔끔하겠나? OA로 적는 게 깔끔하겠나? OA로 정리를 해주시면 자기 나름인 거야. 오케이? OA로 정리를 해주시면 뭐라고 정리가 되죠? 1-KOB 맞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K OC인가요? 1 플러스 K OB 이렇게 작성이 되겠지. 맞아? 그럼 결론적으로 그냥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OB 앞에 상수값과 OC 앞에 상수값이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하기 나름. 알겠지? 그럼 여기서 너네가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벡터 잡아. 뭘로 잡을까? 미지수가 여기 있네? 미지수가 없는 쪽으로, 있는 쪽으로 잡게. 한 벡터 잡아. 근데 이 친구를 지금 이 얘로 잡아버려. 얘가 훨 쉽잖아. 맞아.
그럼 이 친구는 A 벡터에다가 무슨 배를 시키고 K 배를 시키고 그 다음 어디에다가 OB 벡터에다가 1-K 배를 시켜주면 된다. 그냥 이걸 바로 기억하셔야 돼. 바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있어. 그럼 충분히 정리해 주시면 2K 그러면 K 플러스 1A 괜찮아?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2-2KB 괜찮아? 공부보단 괜찮죠? 맞지? 돼야 안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5랑 같아야 되니까 K 값이 4고 그럼 결론적으로 N이라는 친구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다. 이렇게 사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너네는 문제를 풀 때 이 이론 전개 나쁘지 않지만 맞지? 바로 이게 튀어나와야 돼. 세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얘가 튀어나와야 돼. 세점이 일직선상이니까 어떤 또점 5를 잡았을 때 이런 형태가 항상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더하면 몇이다? 1. 얘네들이 더하면 몇이다? 1. 오늘 시간 남으면 얘네들이 더했을 때 1이 아닌 것도 설명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안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몇 번 문제니? 7번. 여기다 지워도 돼. 괜찮아? 7번 가보자. 그러니까 너네 교육과정 전에는 공간 벡터가 없었어. 근데 공간 벡터가 추가가 된 거야, 너네 교육과정. 나 했었어. 나 수능에서도 공도 봤었어. 그냥 옛날 스타일. 내가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하면 어린 편인가?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요즘. 나이가 생각보다 있네. 근데 요즘 30대 안 보고 살아남는 해봐. 그럼 A 벡터가 어디야? 얘가 A 벡터지. 얘가 A 벡터. 그 다음 얘가 무슨 벡터? B 벡터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무슨 벡터를 AB 벡터로 나타낼 거야? P 벡터죠. 이 벡터를 AB 벡터로 나타내는 거지. 맞아? 그럼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찰할 거냐면 잘 봐. 2보조선. 근데 2보조선은 필연적인 비호조선이지. 또점 거치기를 항상 할 거라니까. 그러면 뭐가 보이면 원이 보이면 중심, 원이 안 보이면 수직. 다시 원이 보이면 뭐 중심, 원이 안 보이면 뭐 수직. 오케이? 괜찮니? 해봐야 돼. 해봐야 돼. 내가 이거 이름 붙여서 설명할게. 내가 그냥 막 하다가 이거 헷갈린다. 여기가 O, A, B, C, D, P. 여기가 돼? 뭐냐? 우리는 BP 벡터를 뭘로 나타낼 거냐면 AB 벡터로 나타낼 거지. 맞아요? 오케이? 그럼 충분히 BP 벡터는 어떻게 쪼개낼 수 있냐면 무슨 벡터에다가? OP 벡터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얘기했죠. BO 벡터에다가 OP 벡터를 더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가 또점이 되면서 벡터 분해 친 거라고. 더하는 것보다 분해가 더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또점이는 거야, 또점. 또점 기억하고, 또점. 됐지? 근데 BO 벡터는 어디에 역 벡터랑 맞지? B의 역 벡터랑 같으니까 마비로 바뀌는 거 괜찮아? 돼요? 그럼 나 이제 OP 벡터만 뭘로 나타내면 돼? AB로 나타내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OP 벡터는 충분히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OC 벡터의 2배로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난 이제 무슨 벡터만 AB로 나타나는데 OC 벡터만 AB로 나타나면 되겠지. 오늘 이런 문제밖에 없다 테스트에. 얘지? 얘가 OC 벡터지?
맞아. 그럼 OC 벡터를 나타내려고 딱 봤더니 B 벡터에다가 E 벡터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OC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OB 벡터에다가 BC 벡터를 써보지. 완벽하게 분해가 더 중요하다니까. 여기까지 안 돼. 근데 OB 벡터는 뭐랑 대응되고 B 벡터랑 대응되고 BC 벡터는 정상각형 6개 쪽이라고 A 벡터의 몇 배인 거야? 2배지. 그래서 2A 벡터. 괜찮아? 그럼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4A 벡터 더하기 몇 벡터? B 벡터. 그래서 정답이 얘들이 더하는 거니까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저 수직 말고도 그냥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BC 더하기 CD로 들어갔다. BC 더하기 CD로 들어갔다. 애초에 저 교재선 안 붙더라도 C 연장선랑 P하고 교점 쪽이 하면 C 연장선하고 바로 좀 옆에 오른쪽 나가니까 이렇게? 아니 여기 이렇게? A 3배에다 2층.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좋다. 오케이? 됐지? 이것도 좋다. 괜찮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3A고 여기가 A 더하기 B. 이 친구가 지금 얘랑 같은 거. 맞지? 얘도 좋아. 하기 나름. 됐지? 괜찮니? 나 몇 번 문제 봐볼 거냐면 10번 문제. 오늘 테스트는 공간도형 문제 조금 섞어놨어요. 정사면체 그리자. 정사면체 어떻게 그리면 편하다고? 테두리부터 그린 다음에 얘 연결하고 이 친구는 정사. 됐지? 이러면 빨리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정사면체 뭐가 있냐면 O, A, B, C가 있지. 여기까지. 근데 지금 OA의 중점은 뭐라고 했고? D. 그 다음 OC의 중점은 뭐? E. 그 다음 BC의 중점은 뭐? F. 그 다음 AC의 중점은 뭐? G라고 지금 설정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있니?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벡터를 찾을 거냐면 OD 벡터 빼기 2개의 EF 벡터 더하기 GB 벡터의 값을 지금 찾으라는 거지. 됐니? 지금 OD 벡터는 지금 이거라고 주어져 있죠. OD 벡터. 됐냐? 돼요? 근데 잘 봐. EF 벡터를 잘 봐. EF 벡터 맞지? 근데 이 EF 벡터는 여기가 1대 2니까 OB 벡터의 2배랑 같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EF 벡터는 그냥 무슨 벡터랑 갖고 가? OB 벡터랑 같겠다라고 바꿔낼 수 있겠지. 이 벡터를 이쪽으로 바꿔낼 수 있겠지. 이 친구 2배. 시점을 지금 일치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OD 벡터 빼기 OB 벡터인데 시점이 일치된 벡터의 빼기니까 BD 벡터라고 바로 쓸 수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충분히 종점과 시점 일치하니까 GD 벡터 이렇게 바로 바꿔낼 수 있겠네. 돼요? 그럼 GD 벡터는 지금 얘죠. 얘를 한 번만 써볼게. 지금 BD 벡터가 어디 있어? BD. 그러니까 OD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주면 BD 벡터. 맞지? 근데 BD 벡터랑 지금 어느 벡터를 더하는 거야? GB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삼각형법에 의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할 벡터가 이제 GD 벡터로 바뀌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럼 GD 벡터의 크기는 몇이야? 한 배는 그러니까 2인 정사면체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공간도형도 잘해야 되고 평면도도 잘해야 돼. 기하는 그냥 진짜 기하라는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지. 이해되겠어?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진도 좀만 해야 돼.